최근 국세청이 고액 전세나 주택 취득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지원까지 증여로 간주의 추적이 강화됐고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3억 원 이상 증여 기준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실제 30대 김모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권리 현장을 받았다. 이는 세무조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통지로 김 씨는 10억 원 상당 전세금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국세청은 아버지가 김 씨 명의로 고액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 편법 증여로 보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 최모 씨도 형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이를 모친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준 거래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 역시 가족 간의 비정상 거래를 통한 증여 회피 시도로 판단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사 방식은 더 이상 고소득층이나 강남권 고가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3억 원 이상 증여가 조사 대상선으로 통용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보다 낮은 금액에도 조사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경으로 세수 부족과 세무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를 지목한다. 대기업 법인세 급감으로 일반 국민 대상 세무조사가 늘어났고 세무공무원이 과세 실적의 최대 10%, 연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조사 확대의 동기로 분석된다. 이 같은 환경에서 전문가들은 납세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차용증이라는 두 장의 문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무조건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 시점도 중요하다. 세무조사 개시 이후 작성된 차용증은 허위로 간주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차용증에는 금액, 상환 시기와 방식,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며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에 대한 인정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이자 지급 내역도 남겨야 한다. 전문가들은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 대여가 허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까지 고려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나 주택거래에서 이상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FIU, 금융정보분석원화, 협조에 고액 현금, 인출 내역, 주민등록 변경 기록, 전월세 자료, 차인명의 변경 등을 분석한다. FIU의 고액 현금 거래 기준도 2019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지며 국세청의 추적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조사 방식은 전통적인 정기조사 외에 비정기조사로 분류된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를 포착해 수시로 착수하는 조사로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국세청이 FIU 자료로 착수한 조사는 1만 1,585건에 달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금과 관련된 자료는 최소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ATM 현금 인출이나 부모의 생활비 지원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엄마 카드처럼 카드 사용으로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돈을 넘기고 이를 전세 보증금에 사용하는 방식은 최근 국세청의 주요 적발 대상 중 하나다. 박민수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는 현금 지원, 무상 전세 입주, 명의 신탁 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거래 당시부터 철저한 문서화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세무조사 흐름이 소득 대비 자산 불일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제는 고소득자뿐 아니라 일반 전세입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